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노트의 김나연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저희 시크릿노트에서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강의 앞서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내만여의 날이 지난 오늘 코스피가 기관의 매수세 상승하면서 2,480선을 회복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대부분 오른 가운데 업종별로는 운수장비, 건설업, 섬유의복 등이 올랐고요. 증권, 전기전자, 서비스 업종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도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 확대 상승했는데요. 특히 오늘은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이어진 점 주목할 만했고요. 이외 업종별로는 금융, 제약, 건설 등이 소폭 상승했고 유통, 반도체 등은 하락하면서 오늘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오늘장을 끝으로 이제 뭐 힘겨운 나날은 거의 다 지나갔다. 뭐 지금까지 만약에 위기를 기회로 잡을 만한 종목들을 포착을 해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다음 주부터 이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종목들로 수익을 실현하기 시작하는 장세가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지난주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그 장이 계속해서 안 좋아질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냐면은 저가에 매집할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고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종목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을 최대한 뭐 저가에 매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올라갈 만한 종목이라면 홀딩을 하시거나 정말 뭐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장이 지금 안 좋아가지고 주가가 하락한다면 오히려 추매를 하는 게 더 좋은 시기다. 정말 오를 만한 종목들은 오른다.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그렇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수소차 관련 종목들 역시 슬슬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뭐 이지 같은 종목들도 한번 급등세가 나와주고 만약에 이제 그 이전에 장이 이제 무너지기 이전에 이지라는 종목을 들고 계셨거나 혹은 장이 하락하면서 지수가 빠지면서 종목이 이제 주가가 하락할 때 아래에서 어느 정도 매집을 들어가신 분들은 이지라는 종목들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유니크라든지 여타 수소차 관련 종목들의 그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는 장세가 점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수익 랠리가 계속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 정말 올라갈 만한 종목들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그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릴 거지만 앞으로 이제 2018년도 들면은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이제 2년 차가 되는데 정책 관련 종목들은 이제 2년 차부터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간다. 2018년도는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수혜를 입는 그런 종목들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항상 일관되게 설명하는 업종과 종목들 항상 이 기준엔 뭐가 있었냐면 정부 정책이 미는 업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연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힘을 주고 푸시를 하는 업종이 무엇인가 강력하게 정책을 이제 제도를 만들고 힘을 주고 이제 발전시키려고 하는 업종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업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스마트 시티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시티 관련 종목들 거기에 이제 파생된 ESS 그리고 이제 수소차, 전기차, 뭐 더 나아가서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너지 모두 이 정부 정책에 관련된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까지 살짝 지지부진한 움직임. 만약에 이제 뭐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폭발적인 수익률이 안 나와줬다면 2018년도는 이제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제 2018년도부터는 이 종목들의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와준다. 지금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매집을 들어갔다면 이제는 수익 실현을 시작할 2018년도가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는 조심조심하면서 지금까지 매집해온 종목들을 잘 갈무리하고 18년도에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행복한 한 해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는 리스크가 사라진 만큼 수익을 실현할 때가 왔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가 매집의 기회로 활용해 보시라고 하셨고요. 그렇다면 어떤 업종이 좋을까? 내년 정책과 관련한 업종이 좋다고 하셨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이어지는 시크릿노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이어서 오늘은 어떤 급등주가 검색기에 포착됐는지 함께 알아볼 시간인데요. 이 검색기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도 많은 종목이 포착이 됐는데요. 가장 먼저 시노펙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전문가님이 수소차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라고 하셨는데 이 종목 대표적인 수소차 관련주죠.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시노펙스 역시 수소차 관련 종목이다. 뭐 시노펙스가 무슨 이슈가 있고 뭐 어때 가지고 올라가고 지금 딱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수소차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연이어서 이어가고 있구나. 이번에 이지 올라갔어? 유니크 올라갔어? 이번에 시노펙스 올라가고 다음은 누구 차례냐? 또 이제 다음 수소차 올라가고 수소차 올라가고 연달아서 이제 1번 타자부터 뭐 그 끝까지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대장주부터 해가지고 쭉쭉쭉쭉쭉쭉 이제 급등세가 나와줄 장세다. 내년도에 이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장이 펼쳐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수소차 관련 종목들을 통해서 지금 단기 매매를 통해서 뭐 재미 좀 보고 계시다. 이제 어느 정도 수익도 좀 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정도면 수익 많이 봤지 생각하고 이제 뭐 다른 종목 찾으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제 2018년도 들면은 내가 왜 거기서 일찍 매도했을까? 땅을 치며 후회하는 2018년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 종목들은 이게 지금 여기서 끝날 종목들이 아니고 더 눈여겨보셔야 된다. 더 길게 보고 뭐 제가 단타 장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 날 만한 그 공략들을 자주 해드리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항상 저는 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단기간에 지금 포착해서 수익 볼 만한 종목들. 설사 지금 안 올라가도 나중에는 꼭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공략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무방한 종목들이 대부분이다. 제가 강의에서 설명해드린 이 정부 정책 관련 종목들 그리고 업종들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그런 업종들 꼭 눈여겨보시고 2018년도를 대비하면서 이번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시노펙스 역시도 뭐 검색식에 포착이 돼서 장중에 오늘 바로 그냥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실현하실 수 있었습니다. 뭐 이제 지금 제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시노펙스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급락이 나와줬다가 다시 한번 이제 그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려주는 모습. 이런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바로 끝내지 않고 역시나 한 번 더 파동을 보여준다. 거래량 급등시키면서 오늘 폭발적인 수익률을 보여주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인 포착에 이제 포착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시노펙스가 이제 몇 분에 포착이 됐냐면은 9시 41분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9시 41분이면은 거의 뭐 그냥 아침에 포착이 됐다. 장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 이쯤에서 이제 포착이 됐는데 10시 되기 전에 요쯤에 이제 포착이 되고 이제 매수를 통해서 보유를 하고 가져가면은 장중에만 해도 벌써 뭐 20% 가까운 수익률을 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얼마나 수익을 본격적으로 낼 수 있는 장세인지 얼마나 장세가 좋아지고 수익을 본격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장세인지를 지금 포착식에 포착되는 종목들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노펙스는 뭐 제가 수소차 관련 종목들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수소차가 올라가는데 내가 무슨 종목이 올라가는지 모르겠다. 근데 수소차가 올라간다는 건 내가 알고 있었다. 단타 장인 전문가 얘기를 해서 알고 있었는데 마침 장인 포착이 오늘 오전에 수소차 관련 종목이 뜨네. 바로 그냥 매수를 통해서 장중에만 이런 식으로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포착식에 그 포착이 되는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있다면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볼 만한 종목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포착식을 꼭 눈여겨보시고 미리 매집을 못 하셨다면 포착이 됐을 때라도 캐치를 하셔가지고 장중에 수익 실현을 하시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소차 관련주는 내년에는 더 큰 상승세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더 길게 보고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종목으로는 옴니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이 대책 규제 안에도 불구하고 급등세를 이어갔는데요. 옴니텔은 오늘 포착된 종목 중에 또 가장 큰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게 참 말하기가 무섭게 올라가가지고 저도 참 이게 당황스러운데
제가 분명히 어제 방송에서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은 이 한번 무너졌을 때, 주가가 박살났을 때 바닥에서 소액으로 매수를 한 후에 고수익률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바닥에서 잡고 고수익을 노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뭐 옴니텔을 말씀을 드리지만 옴니텔뿐만이 아니고 시청자분들 다 아실 만한 그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SCI, 뭐 평가정보, 비덴트, 옴니텔, SBI 인베스트먼트, 뭐 우리기술투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옴니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어제만 해도 이 관련 종목들, 이 옴니텔 지금 바닥권에서 한번 매수를 들어가셨다면은 바로 그냥 오늘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옴니텔 오늘만 뭐 상한가를 가버렸죠. 내가 이게 얼마나 많이 올라갔나 확인해 보니까 이게 뭐 28%도 아니고 그냥 바로 상한가 가버렸네요. 지금 옴니텔 뿐만이 아니라 제가 뭐 다른 종목 보시면은 뭐 비덴트라든지 우리 흔히들 주식 조금만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만한 종목들 오늘 또 뭐 상한가 가지고 연달아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고수익률을 노려야 된다. 이런 종목들 뭐 5% 먹고 10% 먹고 나오는 종목들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바로 그냥 상한가 또 이제 뭐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SBI 인베스트먼트도 굉장히 큰 수익률 나타내 주었고 뭐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기술투자도 뭐 오늘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가 줬기 때문에 우리기술투자도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바로 우리기술투자도 상한가. 오늘 뭐 상한가 간 종목들이 거의 다 이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라서 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 조언해드리고 나서 만약에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오늘 오전장에 찍으신 분들은 뭐 이게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겠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더 이제 수익이 날 수 있을까 정도만 제가 그 코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옴니텔이라든지 비덴트라든지 뭐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 분명 소액으로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감이 적고 이 비덴트나 이 옴니텔만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한번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박살이 났었습니다. 근데 애초에 이게 웃긴 게 비트코인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이렇게 주가가 박살이 났는데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거래소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박살나는 것 자체가 참 웃긴 일이고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지식이 조금 사전에 뭐 정보가 좀 부족해가지고 이게 어떤 종목인지 잘 모르신 분들은 갑자기 급락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손절치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종목이었습니다. 옴니텔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바로 한번 급락 보여줘도 지금 비트코인 열풍이 얼마나 대단한데 정부에서 규제 들어가도 오히려 안정적인 투자처라는 인식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거래소는 비트코인 가격은 모르겠는데 거래소 주가는 뭐 엄청나게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 요새 드는 생각으로는 뭐 비트코인 투자하느니 차라리 그냥 비트코인 관련 종목에다가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이롭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옴니텔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이제 시초가에 갭상승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올라가 주면은 고수익 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내일이 아니죠. 월요일 날에 뭐 이제 갭상승을 한다든지 또 추가 급등이 나와 주면은 그때 이제 한번 추가 상승을 보여주고 익절을 하시는 게 좋겠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한가를 간다든지 이렇게 고점에서 갭상승을 하면은 분명 하락이 나와 준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갭상승하면 바로 익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옴니텔 공략법 알려주셨고요. 이러한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소액으로 매수한 후 바닥권에서 매수를 한 후 고수익을 노리는 전략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다른 비트코인 관련주 앞서 잠깐 언급하긴 하셨지만요. 우리기술투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다시 설명해 주실까요? 네, 뭐 우리기술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방금 전에 제가 비트코인 관련 종목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우리기술투자도 마찬가지로 뭐 굉장히 이제 바닥권까지 주가를 끌어내린 이후에 상승을 해준 모습이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주가를 한번 큰 폭으로 끌어내리고 바닥권에서 이제 횡보를 해주다가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여준 종목. 뭐 역시 제가 공략해드린 대로 바닥에서 주가가 한번 박살이 났을 때 매수를 통해서 큰 수익률을 노린다. 뭐 상한가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40%뭐 연상도 노리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소액으로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종목이다. 월요일 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옴니텔과 같이
월요일 날 갭상승을 하게 되면은 뭐 장 초반에 오전장에 입절을 하셔가지고 한번 이제 그 높은 수익률을 통해서 수익금을 챙겨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공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기술 투자까지 오늘도 이렇게 세 종목 꼼꼼하게 들여다봤고요. 저희 시크릿노트 방송 후에 더 많은 이야기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 25시를 검색하시고요. 이데일리 투자 25시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님의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이번 주 마지막 시크릿노트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강의인가요? 네. 이제 뭐 이어지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시청자분들 연말이다 뭐다 해가지고 크리스마스도 있고 또 이제 뭐 조금 있으면은 뭐 설날도 찾아오고 그러는데 항상 연말 연시에 우리가 뭘 계획하냐면 새해를 어떻게 뭐 보내야 될지 뭐 새로운 계획도 짜고 앞으로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까 새해에는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겠다 계획을 짜는 시기라고 뭐 볼 수가 있겠죠. 주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이면 지금까지 수익을 보고 있던 종목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한 번쯤 갈무리하시고 이제 2018년도에 본격 상승 랠리를 이어갈 종목들을 미리 준비를 하는 마지막 단계다. 제가 지금까지 단타장인이라는 필명에 맞게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할 만한 종목들을 많이 알려드렸는데 지금까지 알려드린 종목들은 항상 중장기 관점으로도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만한 업종과 종목들이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마지막 업종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8년도에 급등을 할 만한 종목들 말고 미처 설명하지 못한 그 마지막 2018년도를 이끌어갈 1년 동안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업종과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방송 마지막으로 꼭 캐치를 하고 가야 하는 업종들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지는 강의에서 제가 이 종목들과 업종들을 어떻게 공략하는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더 늦기 전에 2018년을 준비해야겠죠. 2018년 동안 주가를 끌어올릴 업종과 종목 어떤 것이 있을지 오늘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핫한 기업들의 시크릿 노트 시작합니다. 네,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입니다. 오늘 제가 해드릴 강의는 거의 보물상자 같은 강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굉장히 많았습니다. 비트코인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역시나 제가 강의를 너무 예전에 해가지고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 이제 날아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도 있었지만 가져갔을 때 지금 비트코인 관련된 이 돌풍이 상당히 엄청나기 때문에 역시나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장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정부 정책 기대감 그리고 정책 수혜주로 불릴 만한 종목들, 업종들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항상 미래 산업을 보고 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스마트 시티가 주제가 될 거고 CES도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앞으로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그 연말을 마무리한다는 느낌으로 제 강의에서 소개해드렸던 업종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2018년도에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만한 업종들이 무엇이 있냐면은 제가 했던 강의 중에서 말씀드렸던 스마트시티, 그 중에서도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그리고 신재생, 풍력, 태양광, 그리고 수소차, 전기차. 이렇게는 이제 2018년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지금 어느 정도 고점이 아닌가, 지금 들어가기엔 살짝 좀 무서운 감도 없잖아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신라젠이 이렇게까지 올라갔을 줄 몰랐듯이 나중에 이제 수소차, 전기차, 스마트시티, 뭐 태양광, 풍력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 몰랐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는 본격적으로 정책 수혜주가 날아가기 시작할 테니까요. 왜 그러는지는 오늘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공개를 해드릴 만한 2018년도를 이끌어갈 업종과 종목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 정책 관련주는 2년 차부터 본격 상승 랠리를 보여준다. 자, 우리가 흔히 이 주식장에서 생각하는 IT 반도체, 그리고 또 뭐 제약바이오, 뭐 지금 현재 주식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많은데 이게 다 2년 차부터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때도 2년 차부터 제약바이오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했고, 김대중 정부 시절 때도 IT 반도체 관련 업종들이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도 관련 정책, 뭐 실제로 4대 강사업이니 뭐니 2년 차 때부터 관련 종목들이 엄청나게 날아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재인 정부는 2018년도가 2년 차인데 이제 2년 차부터 어떤 움직임이 보여지냐면 1년 차에는 어떤 식으로 정책을 수립을 할지 준비를 하는 단계다. 뭐 실제로 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도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갈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고 공부 계획을 짜듯이 내가 임기하고 있는 동안 어떻게 이제 나라 살림을 꾸려나갈지 큰 청사진을 그립니다. 그리고 2년 차 때부터 본격적인 정책을 실현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2018년도부터는 문재인 정부가 그 정책을 실행에 옮길 때가 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실행에 옮길 업종과 종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제가 기사를 하나 캡처를 해왔는데 지금 단타장인 전문가가 계속해서 미래산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금 뭐 신재생, ESS, 정부 정책 관련 종목들을 많이 소개를 했는데 한 가지 왜 이 업종은 소개를 안 할까 의구심이 드는 종목들 업종군이 하나 있었죠. 이 투자자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로봇 관련 종목을 왜 추천을 안 할까? 왜 로봇 관련 종목들이 관심 종목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되실 텐데 이 지금 기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 팩토리다, 스마트 시티다 뭐다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이 스마트 팩토리가 2018년도에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소차, 전기차가 너무 급등을 했고 실제로 로봇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갔고 ESS랑 그리고 이제 더불어 가지고 뭐 태양광, 풍력도 어느 정도 급등을 한 것 같아서 못 잡겠다. 난 솔직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으로 난 진짜 뭐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 한번 2018년도에 달성해보겠다. 지금 출발하는 애를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강의를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출발하는 업종과 종목을 공개할 겁니다. 바로 스마트 팩토리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나 이미 상승해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물론 더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뭐 워낙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투자자분들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고 실제로 만족할 만한 고수익을 노리기에 좀 부담스러운 분들 뭐 정말 지금 바닥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지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차 관련 종목으로 이지 같은 경우도 이미 한 차례 굉장히 큰 파동이 나와주었는데 이거 이제서야 들어가면 살짝 지금 자리는 좀
바닥권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망설여진다 이러시는 분들은 바닥권부터 지금 출발하는 업종과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겠다. 바로 스마트 팩토리라는 겁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 역시도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로봇, 인공지능과 모든 게 이게 연관이 돼 있는 건데 실제로 이 로봇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수혜주로서 이 로봇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이게 다 로봇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그냥 로봇이라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스마트 시티 관련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스마트 시티 관련 종목으로 ESS가 있고 수소전기차가 있고 신재생 에너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업종들이 이렇게 파생이 됐고 실제로 수소차,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벤 다이어그램 하듯이 이렇게 가지치기로 계속해서 이제 종목들 뭐 큰 이 테두리 정부 정책이 하나 있으면 스마트 시티가 있으면 그 아래에 관련 업종 수소전기차, 신재생, ESS 이런 식으로 또 관련 종목들이 밑에 격까지 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가 하나의 정부 정책이라면 스마트 팩토리가 또 하나의 이 정부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가 딱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격가지를 치기 시작합니다. 로봇 관련주, 또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관련 업종들, 그리고 밑에 또 이제 관련 종목들. 지금 이런 식으로 스마트 팩토리 관련 업종과 종목들이 2018년도에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 포스코 ICT 실제로 제가 뭐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뭐 많이 공개를 한다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로 시청자분들이 뭐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도 이 종목 어떤가 뭐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주변에 지인분들이 포스코 ICT라는 종목을 어떠냐고 이렇게 좀 이렇게 견해를 좀 알려달라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 포스코 ICT 많이들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면은 워낙 뭐 먼저 한 발 앞서가지고 이제 뭐 기사도 많이 찾아보시고 정부 정책 수혜주가 뭐가 있나 보시는 분들은 포스코 ICT 워낙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스마트 팩토리 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포스코 ICT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ICT 스마트 공장 개념 들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뭐 포스코 ICT가 좋은 거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뭐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이제 설명을 돕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해왔다는 점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비전 팩토리라고 해가지고 IoT 많이 들어보셨죠? IoT 빅데이터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냐면 IoT? 이거 스마트 홈. 빅데이터 IoT, 스마트 홈, 더 나아가서 스마트 시티. 요새는 뭐 스마트 붙었다 하면 올라가는 시장이라서 역시 또 이제 스마트 팩토리 하니까 이 IoT가 빠지질 않습니다. 이제 IoT는 스마트 팩토리고 스마트 시티고 스마트 홈이건 간에 어디에나 다 갖다 지금 붙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모든 사물이 서로 교류하는 정말 이 쌍방향적 소통을 보여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IoT는 이제 미래 산업에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IoT 역시나 나오고 있고 이 IoT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공장도 마찬가지. 도시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좀 더 효율적인 도시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좀 더 효율적인 집을 운영할 수 있다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면 공장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이 시기에는 이 기계가 움직일 필요가 없으면 잠시 기계가 멈춰서 전력을 아낄 수도 있고 서로 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 IoT를 기반으로 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 산업도 상승을 할 것이다. 관련 업종과 종목들이 뭐가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뭐 이거는 하나의 이제 IoT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한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에너지 관리니 설비 관리니 이게 모든 정보를 갖가지 이제 기계라든지 공장 자체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가 있다.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랑 일맥상통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 스마트 팩토리 제가 이걸 왜 준비를 했냐면은 보시면은 이 스마트 팩토리가 딱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IoT가 있고 빅데이터가 있고 인공지능이 있고 흔히 이제 4차 산업 관련이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 관련 업종과 종목들이 많이 날아갈 거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로봇 자동화가 있습니다. 최근에 급등세를 많이 보여주는 종목들 뭐가 있죠?
예, 유진 로봇이라든지 로봇 관련 종목도 굉장히 많죠. 뭐 DST 로봇, 유진 로봇 많습니다. 일단 이 종목들은 한번 시세를 줬다. 시세를 줬고, 그리고 이제 전문가 뭐 이제 공정 제어라든지 공정 간 연계 제어, 설비 예방 정비 요쪽을 이제 공략을 하셔야지. 이 보시면은 로봇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도 로봇 자동화가 이루어지면 그냥 로봇 관련 종목 찍으면 날아가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관련 종목 찾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로봇 뒤에 로봇 붙은 종목들 대부분 날아가죠. 근데 이제 전문가 공정 제어? 공정 간 연계 제어? 이게 참 뭐 관련 종목이 뭐가 있는지 이게 조사하기도 머리 아프고 관련 종목 뭐가 있나 이게 머리 쓰기도 귀찮고 나 안 그래도 본업도 있는데 직장인인데 이런 거 찾아볼 시간도 없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제 이런 종목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로봇 자동화. 그래서 실제로 다음 화면 보시면은 어떤 종목들이 많이 날아갔냐면은 DST 로봇 실제로 뭐 최근에 바닥 딛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었죠.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만한 게 뭐냐면은 야, 로봇 관련 종목이 드디어 파동을 보여주었는데 아직 파동이 1차 파동밖에 안 나왔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1차 파동이 이제 나와 주었다. 그럼 이제 당연히 2차 파동이 나와 주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2018년도에 본격적인 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이죠. 이제 겨우 1차 파동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제 겨우 1차 파동이다. 그리고 2018년도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역시 똑같습니다. 로보스타도 마찬가지. 이제 겨우 1차 파동입니다. 이제 겨우 거래량 한번 터졌습니다. 이제 겨우 한번 터졌고 바닥권에서 이 정도 거래량 한번 터졌는데 여기서 끝날 리가 없죠. 2018년도는 긴데. 다음 화면 보시면은 유진 로봇 같은 경우가 이제 투자자분들이 근데 아무리 봐도 유진 로봇은 이게 투자하기가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냐면은 한번 파동 나오고 꺾이면 항상 투자자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 급등한 종목들은 중간에 이 매수를 하기가 참 껄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점이고 매수했다가 이거 떨어질 때 급락 폭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게 접근을 하기도 무섭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 꼭 가는 종목들이 더 간다는 겁니다. 꼭 안 가는 종목들. 방금 전에 뭐 보여드렸던 로보스타나 DST 로봇 같은 종목들은 생각보다 좀 덜 가는 것 같은데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유진 로봇 같은 종목들은 한번 크게 파동 나왔는데 예를 들면 수소차에서 이지나 유니크 같은 종목들이 꼭 가는 종목들이 더 가듯이 안 가는 종목은 항상 바닥권에서 그냥 꿈틀꿈틀만 하고 안정적인 종목 찾으려고 하면 수익률이 아쉽고 그렇다고 파동 큰 애들을 잡자니 너무 고점인 것 같고 이럴 때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시는 게 좋냐면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아까 비트코인 말씀드렸듯이 하면 됩니다. 이런 이제 종목들은 한번 박살이 납니다. 이제 주가 한번 박살 나는데 그때 바닥에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이제 이런 대장격인 로봇 관련 종목들 진짜 한번 크게 올라간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갈 때도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고 박살 한번 냈을 때 한번 들어가서 거기에서 파동 다시 한번 반등 주는 그 정고점 돌파하는 데까지 노려보면 되겠다. 여기서 한번 주가 한번 박살 내주면은 여기서 이제 주가 박살 내고 반등 줄 때만 들어가도 정고점 돌파 그 위까지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수익률이야 뭐 굉장히 큰 폭으로 먹을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고 좀 움직임이 더딘 업종이나 종목들은 실제로 좀 비중을 좀 크게 넣으셔도 되겠지만 그런 업종들은 좀 움직임이 더딜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올라가는 업종과 종목들은 소액으로 고수익률을 노리시라. 이런 식으로 조언을 드리겠고 다음 화면 보시면은 스마트 팩토리뿐만이 아니라 이 스마트 제철소 개념도 있습니다. 이 설비 관리를 통해서 판단을 하고 실제로 이제 이 수행까지 하는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품질이 향상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IoT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종과 종목들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이 산업을 정부가 육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매력적인 산업인데
효율적인 산업이라는 거. 이 지금 자본주의 시장에서 효율성을 빼놓고 자본을 논하기에는 정말 이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닌가. 이 효율성을 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뭐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 뭐 사업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도 과연 이게 이 정도 돈을 인풋했을 때 어느 정도 돈이 나올지, 아웃풋이 어느 정도 산출이 될지를 보고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데, 실제로 모든 뭐 사업 계획서라든지 모든 거는 저비용, 고효율, 효율성을 초점을 두고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제처스, 더 나아가서 스마트 시티, IoT는 2018년도에 외면해서는 안 되는 업종과 종목이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자, 여기에 보시면 익숙한 기사가 있고 익숙한 종목이 있습니다. 정말 익숙한 종목이 있는데, 이거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이면은 익숙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어제 방송 보신 분들 제가 SN코어 말씀드렸었습니다. SN코어 보시면은 이게 바로 어떤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냐? 코스닥 150에 신규 편입되는 종목이다. 자,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코스닥 150에 신규 편입되는 종목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IPO 공룡주로 분리되는 종목, 펄어비스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죄송합니다. 네이처셀과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두 종목은 실제로 IPO 공룡주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코스닥 150 신규 편입 종목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 상장 이후부터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줬다고 제가 어제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 지금 이 SN코어가 어떤 종목이냐면 코스닥 150 신규 편입 종목이고 미래 정책 수혜를 받을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바로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종목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SN코어 역시 제가 지금 강조드리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이어서 이 SK 하이닉스와 관련돼서 이 공사 관련된 40억 규모 공사 계약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뭐 이건 하나의 이슈에 지나지 않습니다. 투자자분들 이런 식으로 뉴스 보고 일희일비 하시는 게 아니라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셔야 되냐면, 와, 공사 계약 체결했으니까 이거 날아가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거들 뿐이고 이 이슈는 그냥 거들 뿐입니다. 이 핵심이 무엇이냐, 본질이 무엇이냐면은 SN코어는 코스닥 150 신규 편입 종목이고, 어제 강조했듯이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시작된다. 2018년도는 정책 수혜가 기대가 된다. 정책 수혜가 뭐가 있냐면 코스닥 활성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150 신규 편입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더 나아가서 정책 수혜주로 분류되는 스마트 팩토리. 두 가지 이 이슈의 교집합으로서 작용하는 종목이다. SN코어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화면 보시면은 SN코어의 차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 한번 박살 내고 전고점을 이제 돌파를 해주는 모습. SN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121선 위로 올라탔기 때문에 이제 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실제로 한번 주가를 큰 폭으로 끌어내렸다가 이제 본격적인 무슨 장세가 펼쳐지냐면은 정책 수혜주들이 힘을 받는 장세가 이어진다. 그러면은 힘을 받는 장세가 이어지기 전에는 제가 이거는 어제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도 제가 팁을 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거는 투자하실 때 하나의 팁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주식을 통해서 좀 경력이 쌓이고 노하우가 생기면서 터득한 건데,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가 손절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차트가 보통 큰 폭으로 올립니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큰 폭으로 떨구고, 이 재료가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많이 떨구지? 이거 분명 SN코어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인데 왜 이렇게 주가를 박살내는 거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당연한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 손절 쳐야 되니까. 개인 투자자들 손절 치면 불이 나게 올립니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그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통 많이 올릴 종목들은 더 많이 박살냅니다. 마치 더 많이 튕기려고 하는 용수철을 더 세게 누르듯이 많이 튕기려고 하는 종목들은 많이 눌러줍니다. 실제로 고점 대비해가지고 어디까지 눌러줬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눌러줬죠. 최소한 어디까지는 노리셔도 되겠다. 이제 2018년도에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은
전고점이 이제 18,6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18,600원 정도는 뚫어줘야 하지 않나. 18,600원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눌러줬는데 이제 1년 동안 올라갈 종목인데 18,600원 정도는 돌파해야 하지 않나. 그 위로 이제 노려보시면 되겠다. 조언을 드리겠고 SN코어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제 포스코 ICT 방금 전에 설명드린 종목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 역시 관련 수혜주로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어떻게 보시냐면 꾸준히 올라가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제 그 주가를 끌어내리는 시기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61선까지 한번 끌어내릴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번 61선까지 끌어내릴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 61선까지 끌어내렸을 때 공략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게 주가를 끌어내려서 61선 터치하고 다시 한번 반등 주는 그 시기 61선 터치하고 다시 21선 돌파하는 그 시기에 공략을 하시면은 꾸준한 상승세 이어갈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공략법을 말씀을 드리겠고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 효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이 효성이랑 LS가 제가 옛날부터 말 그대로 진짜 덫을 놓고 기다리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단기 매매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이전부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단기 매매라는 게 오늘 갑자기 급등할 것 같으니까 이거 오늘 올라갈 것 같은데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벌써 한 달 전부터 두 달 전부터 스마트 시티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럼 한 달 전부터 두 달 전부터 기다리는 겁니다. 거래량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거래량 들어오면 그때 이제 눌림목에 공략을 하는 건데 단기 매매는 이렇게 오랜 시간을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출발선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제가 이 종목을 공개를 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이 시크릿 노트에서도 한번 이게 LS였는지 효성이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둘 중에 한 종목을 이 시크릿 노트에서 한번 공개를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거를 한번 제가 이 종목을 어떻게 공략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바닥 찍고 21선 돌파하고 지지받고 올라갈 때를 공략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이 지금 딱 바닥 찍고 21선 위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형국이다.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바닥 다지고 올리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종목을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으로서 보시고 2018년도에 급성장, 주가 급등을 한번 꾸준한 상승세를 노려볼 수가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닌가 예상을 하고 있고 다음 화면 보시면은 LS입니다. LS.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 근데 LS는 요거는 효성하고는 좀 다른 것이 아직 좀 안정화된 상태는 아니라서 일단 패턴은 유사합니다. 똑같이 스마트 팩토리고 실제로 한번 바닥 다지고 이제 올라가려는 모습이라는 거 제가 보기에 효성과 LS는 지금이 바닥이 아닌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이제 다져주고 아직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고 한번 올라간 이후에 이 21선 지지받고 올릴 때 그때 한번 이제 공략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매집을 통해서 2018년도 적게는 6개월부터 한 9개월 동안 상승 랠리를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선물 박스 준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한 선물 박스입니다. 이거 2018년도에 거의 가을까지 수익을 책임질 만한 종목들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 같은 이 종목들 다음 화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LS도 마찬가지. 이제 스물스물 기사 뜨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기사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구자열 LS 회장 스마트 기술로 에너지 시장 잡는다. 이 요새 이제 스마트 들어가면 웬만하면 올라갑니다. 스마트 제조 산업회 다음 달 6일부터 개최한다. LS 그룹 스마트 공장으로 에너지 효율 혁신을 꾀하겠다. 이제 올라갈 만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마녀의 날을 끝으로 해서 개인 투자자들 눈물바다가 펼쳐지는 장이 끝났으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웃을 수 있는 장세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많이 우는 장세에서 울지 말고 현명하게 투자를 하셨다면 이제는 정말 수익을 볼 수 있는 2018년도가 올 거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통 대통령 선거가 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그 정책 수혜주들의 많은 관심이 쏠립니다. 실제로
뭐 예전에도 유승민이다 뭐다 뭐 문재인 관련 종목들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정책 관련 수혜주는 2년 차라는 거, 그게 바로 2018년도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알려드린 종목들, 업종들 매수 타점과 목표가까지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공개할 테니까요.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오늘 제시해드린 종목과 업종들 매수 포인트와 매수 타점, 목표가까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였습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정책 수혜주에 대해서 듣고 오셨습니다. 관심 가져봐야 할 업종으로는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스마트 제철소 등 말씀해 주셨고요. 또 관련주로는 SM코어, 포스코, ICT, 효성, LS 이렇게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들의 매수 타점과 공략법은 잠시 후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전문가님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실까요? 네, 지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2017년도 끝났기 때문에 2018년도 돼가지고 미리 이런 관련 업종들이 종목들이 이제 올라간다는 거를 모르고 준비하는 거랑 이제 막상 2018년도 됐더니 올라가네 어떡하지 하다가 끝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어지는 강의 방송에서 미리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2018년도에 남들 다 수익 볼 때 손가락 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수익 볼 수 있는 매수 타점과 포인트 배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는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 25시 2부에서는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의 강의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